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초등이 된다면 그 1시간을 1시간 반이나 2시간으로 늘리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께 질문을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초등 때 이건 시킬 걸 후회되는 게 없냐,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야 후회 없이 지금 시킬 수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답을 드린 게요, 없어요. 안 시켰었는데 그거 시켰어야 돼 라는 후회를 남기는 것들은 없었는데요. 그럼 완벽하게 다 했었냐?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시 초등 시기를 되짚어 보면서 느끼는 건, 그때 안 하면 큰일 나는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대단한 사교육이나 어떤 수업 혹은 어떤 교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초등 고학년, 중등, 그리고 고등이 되면서도 반복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면서 보완하고 심화할 수 있는 기회들은 계속 왔기 때문이고요. 초등 때 무리하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서 안 해서 너무 아쉬워 하는 건 결론적으로 없었다인데요. 그런데 제가 하기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했으면 지금 더 유리했을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들은 있어서요. 이걸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저의 이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을 딱 한 가지만 시킨다라고 한다면 독서만 시켰고요. 독서만 한 건 아니지만 독서를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투자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초등 시기를 보냈어요. 매일 밤 저녁 8시가 되면 책을 들고 모여서 1시간 동안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었고요. 이걸 초등 6년 내내 거의 빠짐없이 계속 했고요. 이걸 할 때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는 건 나쁘지 않은 경험이야, 책 읽는 시간 괜찮아, 약간 이 정도의 감정을 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천천히 이렇게 글밥이 올라가고 책을 통한 문해력과 사고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초등이 된다면 그 1시간을 1시간 반이나 2시간으로 늘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초등 때 그렇게 꾸준하게 읽어왔던 한글 텍스트들은요, 지금 저희 큰아이가 고등에서 공부하는데 너무나도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고 더 있었으면 더 유리했겠다 싶을 만큼 아주 소중한 연료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많은 독서를, 꾸준한 독서, 늦게까지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해왔던 독서의 그 힘으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절감을 하면서, 아이도 다시 돌아가도 책을 열심히 읽을 거다, 더 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독서에 과감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독서 습관을 최우선으로 잡았던 것은 후회가 없을 뿐더러 더 하고 싶다, 더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운동과 여행을 열심히 했어요. 운동도 막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레슨을 받은 건 아니고요.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들이 있다면 그건 좀 부지런을 내서 다녔어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승마 수업을 무료로 받았고요. 지역에 있는 그런 센터, 저렴한 센터에서 수영을 배우고, 반축구에서 축구를 하고 그 친구들과 다 같이 농구로 넘어가서 초등 고학년 때부터 농구를 했고요. 배드민턴이나 탁구도 비싸고 막 대단한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나 이 운동도 해봤어 라는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해봤는데, 지금은 농구 그리고 축구 이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할 수 있다면 초등학교 때 더 많은 실외 활동, 땀을 흘리는 그런 체력을 키워주고 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는 운동을 더 많이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중고등의 공부를 생각하면 또 들으시는 이야기들, 체력에 관한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시죠. 정말 체력 싸움 맞습니다. 왜 체력 싸움이냐? 힘이 세면 뭐가 좋냐? 네, 체력이 좋으면 뭐가 좋으냐? 잠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되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중요한 수행평가 발표가 있어서 밤 늦게까지 3시, 4시까지 그걸 준비하고 연습해야 되는 날이 심심찮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날을 만났을 때 핵심은 3시, 4시까지 하는 건 대부분 아이들이 맘먹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자는 거는 아이들에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체력이 좋은 경우에는 그렇게 잠을 적게 자고 학교에 갔는데도 수업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늦게까지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는데 학교에 가서 1교시부터 졸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압도적인 체력, 탄탄한 체력을 가진 아이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어쩌다 늦게까지 뭔가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도 학교 수업을 듣는데 집중력을 잃지 않는 체력이 거기에서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더 많은 땀을 빼고 더 새카맣게 만들 정도로 아이들이 좀 탄탄하게, 네, 그리고 건강하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말놀이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임들인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남편과 제가 교사였기 때문이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게임 형태로 된 그런 어휘 관련된 수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던 느낌을 집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유리한 점들이 있었죠. 저희는 명절에 혹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요, 그냥 이동을 하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툭 하면 끝말 잇기 시작하고 네, 툭 하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글자 하나씩 돌아가면서 대기, 그런 것들도 했고요. 종이가 있을 때는 늘 어휘를 활용한 빙고 게임을 했었고,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뭐 어떤 거를 물어보면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그 어휘의 뜻을 한번 추측해 보게 하는 거예요. 각자 다 돌아가면서 이 어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고 그것들을 실제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서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하는 것까지. 어휘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나 문제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가정 안에서 일상 속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서 정말 많은 일상 용어와 시사 용어들을 건질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데요. 다시 돌아간다면 더 챙기겠다. 어휘는 무조건 다다익선이고 어떤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재료가 풍부한 아이들과 빈약한 아이들은요, 공부를 해나가는 것, 교과서를 이해하는 것, 나아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는 그런 평가의 과정에서 당연히 이 어휘가 풍부한 아이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강제적으로 교과서 안에 있는 어휘를 암기해 혹은 어휘로 된 문제집을 풀어, 맞춰, 채점해, 틀린 거 다시 풀어 라는 식으로 가기보다는 그런 학습적인 요소들을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일상에서 가족들끼리 말로 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노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것들은 실제로 아이들이 성인과의 그런 많은 말놀이 경험을 통해서 성인 수준의 어휘를 갖추어 가는데 정말 큰 밑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놀이와 더불어 또 했으면 정말 더 할 걸 그랬다 라고 하는 마지막은 보드게임이에요. 보드게임 뭐 진짜 많이 하시죠. 그리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 아이마다 취향이 또 달라요. 뭘 좋아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보드게임을 할 수 있다면 최대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드게임이 단순히 지리를 익힌다, 수개념을 익힌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적들이 있을 텐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보드게임을 가족끼리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고요. 서로 계속 이기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상황들도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할 때 룰을 전혀 모르거나 이런 보드게임의 경험이 없어서 혼자 서툴거나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미리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보드게임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과 이 게임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과정들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보다 좋은 연습이 없고요. 실제로 교실에서는 보드게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다양한 보드게임을 해본 아이들일수록 협상에 능하고 보드게임에 참여하는 적극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간다면 보드게임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는, 하지만 초등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더 열심히 그때뿐이 해줄 수 없는 그 소중한 그 경험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 때 더 해줬으면 좋았던 것들 있고요. 관련하여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